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로봇 관련주를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조금 자세히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어떤 이슈 TMI일까요?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은 뭐 로봇 대전 준비 이런 이슈 부분들을 일단 가지고 나왔는데 올해 들어서 일단은 CES 2025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엔비디아의 지금 쟁스난 CEO 같은 경우도 로봇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을 또 한 상황이고요. 또 이제 삼성전자도 여전히 미래 먹거리로 관련해서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을 또 언급을 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AI 쪽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로봇 쪽까지도 시대에 대한 변화가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럼 결국 지금 많은 빅테크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의 인프라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지금 자회사로 편입을 시키면서 결국 이제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의 사업성의 증대 그리고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의 강화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지금 대표적인 모델이 코스모스라는 모델인데, 이 코스모스 모델 같은 경우가 결국 이제 우리가 가상 세계에서 현실 세계를 빗대어 봤을 때 충분하게 활동 능력이라든지 혹은 어떠한 경우의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선별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영 체제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가장 좋은 점이 인건비가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로봇을 현지에 상용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운행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지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사고 대처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검증이 돼야 되는데, 이 코스모스 내에서 그걸 전부 다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모스 내에서 전부 다 로봇을 교육을 시킬 수가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 교육에 따라 가지고 밖에 사회생활에 나가 가지고 충분하게 현지에 적응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체적으로 로봇이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일단 강하게 언급을 한 부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협동 로봇이라든지 혹은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의 성장성이 확실히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것을 측면으로 좀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게 뭐 엔비디아만 지금 그러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뭐 LG전자, 뭐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LG전자도 마찬가지고 혹은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현대그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결국 로봇 쪽에 많은 대기업들이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대적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부분들의 점유율이 줄어들면서 그 부분들의 역할을 대체로 로봇이 할 수 있는 점유율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는 일단 로봇주들 같은 경우 우리가 뭐 2년 전, 3년 전, 1년 전까지만 해도 이 성장은 무조건 하는 섹터이긴 한데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거의 깨는 듯한 발언들이 올해 좀 이어졌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이 정말 빠르게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로봇주들 같은 경우도 올해 빗대어 보게 되면 유리기판 두 섹터가 일단은 저는 성장에 대한 모멘텀 혹은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붙어줄 수 있는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로봇에 관한 패러다임들은 정말 계속되는 것 같더라고요. CES 2025에서 젠슨항이 직접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국내 대기업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관련한 자회사를 편입하기도 했었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로봇 관련해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챗 GPT 다음으로 미래 먹거리로 지명이 되는 게 바로 로봇 산업입니다. 앞으로의 성장성들이 좀 기대가 되고 실제로 실적이 가시화되는 시점들도 우리 시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집중을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로봇 하면은 저희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잖아요. 네네. 우리 기업들 중에서는 어디가 더 강점이고 우리가 시장에서는 어떤 쪽을 더 바라보면 좋을까요, 본부장님? 지금 현 시점에서는 당연히 소프트웨어 쪽을 좀 바라보는 게 맞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일단 뭐 하드웨어 쪽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야기가 또 많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우리 많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의 초입 구간에도 많이 진입을 했던 기업들이 많고요. 그만큼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기술력 특화가 또 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이쪽 관련돼 있는 산업군들을 일단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뭐 로봇이랑 AI를 떼놓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AI 챗봇 혹은 뭐 로봇 이렇게 좀 떼어넣어서 카테고리를 띄어넣어서 지금 얘기는 많이들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결국 이제 AI 챗봇도 또 하나의 인공지능으로 좀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들, 반대로 로봇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AI라는 그 포함되어 있는 키워드 안쪽에 그냥 세부 카테고리만 남겨져 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산업군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동시다발적으로 성장을 계속 같이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적인 섹터에 대한 성장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로봇에 대한 상용화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뭐 주변 어디 뭐 편의점이라든지 혹은 뭐 어디 뭐 짜장면을 만들어주는 로봇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편의점이라든지 아니 휴게소만 가도 커피를 타주는 로봇도 있고 협동 로봇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제는 흔히 접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활동 범위까지 많이 침범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좀 활동 범위까지 많이 침범을 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그 시기적인 도래가 굉장히 빠르게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는 결국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국엔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산업군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산업군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지금은 로봇이라든지 혹은 AI 쪽 관련된 산업군들이 가장 대표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또 전선과 전력 기기 쪽도 미래 성장성 계속 내다봐 주셨는데 로봇도 그 항목에 좀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의 승부주가 궁금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승부주 저희가 오늘 한번 열어볼지 한번 본부장님 시원하게 네네. 열어주시죠. 저는 일단 협동 로봇의 대표 주자 두산 로보티스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승부지를 가지고 올 때 고민을 했던 게 레인보우 로보티스랑 그리고 두산 로보티스 두 개가 너무 좋은 기업이에요. 너무 좋은 기업이지만 레인보우 로보티스 주가는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갔고요. 반대로 두산 로보티스 같은 경우가 지금 주가가 좀 쉬어가는 모습들 혹은 이제 바닥권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두산 로보티스를 좀 승부주로 좀 가지고 온 상황입니다. 다만 일단 협동 로봇에 대한 부분들의 레벨로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두산 로보티스가 조금 더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에요. 그만큼 지금 협동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이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해외 쪽도 마찬가지고 점유율이 상당히 좀 높은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슈를 체크하니까 지금 뭐 인천공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맥주를 따르는 로봇을 지금 또 수출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천공항만 가도 협동 로봇이 맥주를 따라주는 그 기계가 지금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그쪽 어떻게 보면 식료품 쪽에서에 대한 부분들의 솔루션도 지금 두산 로보티스가 확장을 시키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앞전에 좀 말씀드렸지만 이게 산업용 로봇 쪽이 앞전에 좀 특화가 많이 되어 있다 하게 되면은 이제는 산업용 로봇이 할 수 있는 활동 범위를 협동 로봇이 할 수가 있는 그런 지금 상황까지 도래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협동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의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들이 좀 가장 매력적이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지금 두산 로보티스 같은 경우가 꾸준하게 판매 채널 역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지금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좀 강화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이제 두산 로보티스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올해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가 실적이 좋아지겠다, 실적이 흑자로 전환이 될 거다라고 좀 예상했던 사람들도 많았었는데 그 예상과는 좀 다르게는 실적은 나와주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신료품 쪽에 대한 부분들의 솔루션도 강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 판매 채널이 지금 작년 대비해서도 굉장히 올해 많은 증대를 이뤄낼 수 있을 거라는 부분들에 지금 애널리스트의 지금 예상치도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두산 로보티스가 그에 비해서 주가에 대한 매력도가 굉장히 좀 높은 구간대에 지금 계속해서 움직여주고 있다는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아마 협동 로봇 쪽이 계속 움직여준다 하게 되면 두산 로보티스 역시도 매력적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